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장 수술을 받은 지 4일도 지나지 않은 60대 남성이 간밤에 병원을 무단 이탈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공격했습니다. 택시까지 빼앗아 24km 거리의 먼 동네까지 달아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했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병원복을 입은 한 남성이 택시를 타고 지나갑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더니 옆에 지나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낫으로 공격합니다. 운전자가 도망가자 무언가를 찾는 듯 오토바이를 빙빙 돌며 낫으로 타이어를 내려칩니다. 동네분인 줄 알고 인사를 하려고 천천히 브레이크 잡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이 사람이 제 오토바이를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타고 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실갱이는 3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막 또 쫓아가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반대로 또 막 쫓기더라고요. 그러다 또 반대로 또 쫓고 그런 식으로 저기 승강장 있는 데까지 계속 돌면서 그러더라고요. 도로를 배회하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지만 이 과정에서 40대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종아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12시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60대 남성 A씨가 심장수술 뒤 4일 만에 병원을 벗어나 버린 일입니다. 그런 몸으로 밖을 나갔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액을 달고 있는 폴대를 병원 앞 인근 상가에다가 버려두고 아마 도보로 이동을 한 걸로. 병원을 나와 10분 거리의 대로변에선 차량을 뺏으려고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의 타이어를 파손한 뒤 얼굴과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곳은 첫 번째 폭행 장소에서 불과 5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60대 남성은 이곳에서 두 번째 폭행을 택시기사에게 저지른 뒤 택시를 훔쳐 타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택시기사 역시 흉기에 손을 찔렸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심장 수술을 한 만큼 회복을 위해 병원으로 일단 인계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나흘 전 금산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운전한 차에 등교를 하던 초등학생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들지 않아 앞으로 아이들 치료비 마련이 막막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TJB 보도 이후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아동 양육시설에 조금이라도 병원비를 보태고 싶다는 도움의 손길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착한 사회 기획 조영준 기자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몰던 차가 함께 등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덮친 건 지난 25일 아침. 가해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있고 종합보험은 들지 않아 병원비 마련이 막막하다는 보도가 나간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아동양육시설에 병원비를 보태고 싶다는 연락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TJB 뉴스를 보고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경기도 지역 의사선생님부터 서울에서도 소식을 들었다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작은 마음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어머니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많이 다쳤다고 그래서 아기도 키우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이는 도움을 못 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도 아이들 치료비를 후원했다는 글이 하루 만에 수백 개가 올라왔습니다. 사고로 다친 아이들 4명 중 2명은 여전히 각각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아야 해 입원 기간이 더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급한 대로 병원비는 양육시설에서 감당하고 있지만 이미 병원을 옮기는 데에만 300만 원 넘게 들었고 앞으로 수술비가 얼마나 더 들지 모릅니다. 때마침 이어진 온정의 손길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랑을 받은 것 같고 십시일반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경찰은 가해 운전자 A씨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습니다. 또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 A씨가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을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로 통과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초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3분쯤 대전시 동구 홍도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보행자가 50대 운전자가 몰던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덤프트럭 기사 A씨는 정차해 있던 차량이 출발하는 순간 피해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넜고 사각지대여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A씨와 CCTV,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 앞바다에 숨겨진 비경으로 한국의 몰디브라고 불리는 신비한 모래섬 장안사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에는 물속에 잠겨 있다가 매달 금음이나 보름 때 잠깐 나타나는데 장안사태는 파도를 막아주고 물고기들의 산란장 역할도 하는 바다 위의 보물입니다. 강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안 하간포에서 뱃길로 10여 분, 푸른 바다 한가운데 은빛 모래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운 모래알갱이가 부서지듯 흩날리며 길을 내더니 아예 바다를 가로질러 커다란 섬으로 변했습니다. 길이 35km, 폭 4km의 장안사태는 3,000년의 긴 세월 동안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모래가 쌓여 형성됐습니다. 가마우지와 갈매기, 물범에게는 더없이 좋은 쉼터면서 꽃게와 까나리들의 산란장이기도 합니다. 산란장이자 보육 장소이기 때문에 어족 자원이 풍성해지는 역할을 하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해양 생태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몰디브라는 애칭을 가진 장안사태는 경치도 빼어난 데다 태풍을 막아 어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고마운 방파제 역할도 합니다. 파도를 좀 죽이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해류나 이런 태풍이 왔을 때 여기서 많은 역할을 이렇게 중간적인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안군은 장안사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저반 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환경 훼손이라는 시각도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안전하게 저반 시설을 만들어서 누구나 우리 장안사태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 또는 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비의 모래섬은 매월 금음과 보름 때 사나흘 간 모습을 드러낸 뒤 다시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지역민방 특별기획 분권과 균형 순서입니다. 오늘은 중앙정부의 의존적인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실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G1 모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강원도에서 개최 예정인 동계 청소년 올림픽. 총 예산 500억 원 가운데 강원도는 약 200억 원을 부담하는데 돈이 모자라 IOC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요. 이를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치단체는 정부 지원 없이 웬만한 행사는 엄두도 못 냅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은 재정 자립도의 여실히 나타납니다. 올해 서울과 경기의 재정 자립도는 각각 76.3%와 61.6%. 하지만 강원과 경북, 전남과 전북 등 하위 그룹은 23에서 25%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업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지방자치가 이제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5.3% 대 24.7%로 여전히 지방세가 열악합니다. 국세는 줄이고 지방세를 늘린다는 정부 목표는 언제 현실화될지 요원한 상태입니다. 반면 행정의 말초신경격인 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부의 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비중만 보더라도 지자체의 지출이 더 높습니다. 직접 벌어들이는 세수는 적은데 일은 많아지면서 행정 책임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중앙 집중적인 재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세율과 세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과세자주권에 기반한 지방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지방에서 자체적인 자체재원 발굴을 하는 노력과 함께 국가 단위에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이 가능한 세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넘겨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의 강화는 급증하는 지역의 예산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중앙정부의 더 과감한 재정 분권 정책이 없는 한 지방자치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모재성입니다. 충청의 정치와 리더십 조건에 대한 토론회장이 충대세 희망도시 포럼 CDS 정치아카데미 개원을 기념해 오늘 충남대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윤 의원은 정치는 감동을 선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충청이 가진 포용과 통합이 현 상황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천안 충남도당을 찾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충남이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대선 공약인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과 세종국회의사당 2027년 내 완공 등도 현실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선 공약인 6사 이전에 대해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공청회도 곧 개최될 거라며 충청민의 염원대로 밀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호남고속도로 유성나들목 인근에서 23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6톤 볏짚 운반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반대편 차선으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대형 볏짚 뭉치가 날아가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파손됐습니다. 또 오전 6시 10분쯤 사고 지점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서 트레일러 2대가 추돌해 뒤따르던 6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앞선 사고로 낙하물을 치우며 교통정체가 이어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 야간 조명 설치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주시청 간부 A씨와 직원,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와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등 7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A씨는 업체로부터 올해 구석기 축제 조명 입찰 선정을 대가로 300만 원과 골프용품 등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외국 국적의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른바 JMS로 불리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28살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연말까지 5차례에 걸쳐 30살 호주 국적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 여성들의 심리치료와 법정 동행 지원을 함께 의뢰했습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중구 선화동 유안타증권 빌딩에 마련된 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1차 대전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허전략원은 운영관리부서 5곳과 사업부서 2곳 등 전체 직원의 25% 수준인 64명이 이달부터 대전에서 근무 중이며 2027년까지 대전 역세권의 청사 신축이 완료되면 서울에 남아있는 모든 인력이 대전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특허청 산하기관인 특허전략개발원은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른 대체 공공기관으로 지난 8월 국토부가 대전 이전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장안 국가습지 복원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